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오늘은 8월 4일, 화요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페이지는 어제하고 똑같은데요. 165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제 이제 신용장의 뜻하고 신용장의 기능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 166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어요. 자, 166페이지 보니까 신용장의 발행 및 통지 절차 해서 나왔습니다. 신용장이 어떻게 발행되고 또 어떻게 통지, 알리게 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자, 책에 있는 166페이지의 왼쪽 위에 있는 그 그림을 선생님이 프레젠테이션으로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 책에 있는 내용에는 1, 2, 3, 4 해서 번호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지금 요 프레젠테이션에 만들어 놓은 도표상에는 번호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시작은 밑에 있는 이 수출입 계약 체결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좀 화살표가 양쪽으로 이렇게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는 이제 수익자, 개설 의뢰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수출하는 수출상 그리고 수입하는 수입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봅시다. 자, 이렇게 수출상하고 수입상이 있을 때 서로 수출입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가 어디로 가 있냐? 바로 요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서로 이제 계약이 이제 완료가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이제 뭐 완료가 된 건 아니겠죠.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이 수입상은 자기의 은행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수출상도 자기가 관리하는 은행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수입상은 자기의 은행, 뭐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고 합시다. 농협. 많이 우리가 이제 보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농협이니까 농협이라고 보고 수출상의 은행은 이제 뭐 KB은행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수입상은 자기 은행의 농협에다가 이 신용장을 이제 LC라고 줄여서 이렇게 돼 있죠. Letter of Credit이라고 해서 앞에 L자와 C자를 따서 LC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신용장입니다. 자, 이 신용장을 만들어 달라고 농협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럼 그동안 농협하고 수입상하고 이제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잘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외국이라고 써 있네요. 외국이면 농협이 없을 테지만 뭐 미국의 농협이라고 하죠. 뭐. 그래서 이 농협에서 우리나라에다가 보냅니다. 신용장을. 신용장을 만들어라. 그리고 알려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좀 아까 선생님이 휴대폰을 옆에 놓고 하는 바람에 까톡 소리가 났죠. 미안해요. 자, 수업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면 KB은행에다가 신용장 개설 및 통지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이 KB은행에서 이 수출상이 이제 뭔가 무역 거래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서는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 수출상에다가 그쪽 은행에서 우리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요청해 왔다. 이렇게 하고 알려줘요. 이쪽 그 수출상에다. 그럼 수출상은 그 신용장이 개설이 돼서 왔구나. 그러면 내가 물건을 이제 보내도 되겠구나 해서 다시 물건을 보내는 이 형태를 이제 갖추게 되죠. 이게 바로 신용장의 통지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신용장이 만들어지고 수출상과 수입상이 서로 신용을 가지고 거래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니까 중간에 이제 수출입 계약이 체결되고, 그 다음에 신용장 발행을 의뢰하고, 그 다음에 신용장이 개설 및 송부가 되고, 신용장 통지가 이제 들어간다. 뭐, 이런 내용의 신용장 발행 순서가 또 친절하게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제 알아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이라는 거를 우리가 만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신용장에 이제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맨 밑에 한 뼘 업 해가지고 보충 설명에 신용장 거래의 특징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독립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독립성의 원칙은 뭐냐면, 이 신용장 거래를 하긴 하지만 계약을 어떻게 했건 안 했건 이 계약과는 별개로 독립된 거래가 신용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계약을 했으니까 신용장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수입상이 신용장이라는 걸 요청을 하고 어차피 그 은행에서는 가서 뭐 물건을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이제 업무가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고 모든 서류가 갖춰졌으면 그 서류를 보고 신용장을 개설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계약이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고 하여튼 그 신용장을 개설하는 그 모든 서류가 갖춰지면 그 은행은 신용장을 이제 개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신용장 거래는 독립성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상성의 원칙이 있는데 쌤이도 아까 말했지만 은행은 직접 가서 보고 신용장을 개설해 주는 게 아니고 서류에 기반해서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무슨 물건이 오가는지는 이제 실질적으로 서류에 써 있는 것만 보고 알지 이제 실적으로는 모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뭐 서류에 컴퓨터다 이렇게 써 있으면은 컴퓨터에 관해서만 신용장을 개설할 뿐이지 진짜로는 만약에 뭐 3D 프린터를 한다 이렇게 해도 사실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추상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독립성의 원칙이나 추상성의 원칙으로 인해서 생기는 신용장 거래의 한계성이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자, 신용장 거래 한계성을 이제 선생님은 여기에 이제 실물 거래인 무역 거래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짧게 써놨지만 책에는 좀 더 길게 되어 있죠. 그 부분을 좀 봅시다. 자, 신용장의 독립성과 추상성은 은행이 안심하고 신용장 거래에 개입할 수 있게 하고 대금 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 그러나 실물 거래인 무역 거래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다. 자, 이 신용장이라는 것은 어제도 배웠지만 무역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해소하고 그리고 이 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신용장 거래하는 은행끼리 은행은 이제 돈이 있으니까 이런 독립성과 수상성이 있기는 하지만 요 내용을 서류를 기반해서 확인하고 이 돈 거래가 왔다 갔다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수출자는 대금 결제를 잘 받을 수 있고 수입업자는 자기가 신용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 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무역이라는 것은 어떤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신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너를 믿는다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근데 그걸 이제 서류상으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인식을 시켜주는 것 뿐이죠. 그런데 이 신용장은 그런 이제 추상성이 있지만 물건은 직접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가 너에게 신용을 내 신용의 10%를 너에게 팔게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역이라는 건 눈에 딱 보이는 뭐 컴퓨터면 컴퓨터, 자동차면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래니까 이런 거래인 무역 거래를 그냥 이 신용장만 가지고 이 보이지 않는 이 신용만 가지고 이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실물 거래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은행은 서류에 기반해서 신용장을 개설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입업자, 수출업자가 속이고 물건을 다른 걸 보내도
은행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류만 가지고 법적으로 따질 뿐이지 이 문제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다는 이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수출업자하고 수입업자는 당연히 신용장 외에도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거래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한계점도 분명히 있고 신용장이 그렇지만 무역거래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건 확실하다. 아, 아우, 선생님이 잠깐 기침이 나서 기침을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